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역량 개발에 굉장히 치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스킬과 역량은 이제 같은 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식 아시죠? 널리지라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스킬 내지 컴피턴시라는 역량이 있죠.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요? 활용도의 차이. 활용도의 차이. 예를 들면 지식은 활용도가 없습니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 지식은 바로 못 써먹어요? 실행을 했을 때. 아, 좀 접근을 했는데 아주 정확한 답은 아니네요. 날리지는 내재적, 좀 잠재적인 거라면 예. 그 역량은 정말 이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지식은 현실적으로 안 드러납니까? 지식은 좀 포텐셜한. 포텐셜한. 비슷했는데 아주 명쾌한 답은 아직 아니네. 예. 지식은 머리로 알고 있는 예. 그리고 역량은 내 몸이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이따가 제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식과 스킬, 지식과 역량의 차이가 뭐냐,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들 아셨어요.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의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사회생활 하는 분들 보면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왜? 좋은 책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책 나올 때마다 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기 실력이 느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물론 지식이 실력과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근데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 역량은 머릿속에 있는 것인데 행동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꼬마애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펠레처럼. 호나우두처럼. 그래가지고 펠레와 호나우두의 경기 비디오를 다 구해서 매일같이 그걸 보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 보면? 예, 좋습니다.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데, 예, 좋습니다. 예. 도움은 돼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마인드 트레이닝이 되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드리블을 한다든가 킥을 안 해본 채 5년, 10년 만에 비디오만 본다. 절대 호나우도 안 되겠죠? 동의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예, 좋습니다. 예. 그게 지식과 스킬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책을 읽고 나서는 나 많은 걸 알았어. 그건 지식이에요. 여러분 절대 스킬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요. 그런 예가 있어요. 한번 나와서 해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클리닉을 해요. 그럼 그분이 보통 프레젠테이션을 5년, 10년, 20년 하신 분도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수백 번을 했대요. 잘한대요. 해보시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 있는 게 절대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거는 부단한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GA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걸 스킬화할 수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핵심 인재는 어떤 인재냐면요. 지식만 많아가지고는 절대 글로벌 핵심 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 플러스 스킬, 역량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에 출간한 책이 제가 쓴 책으로는 7번째 책이에요. 제가 한 권은 제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7번째 책인데 7가지 책들이 다 저는 역량 위주로만 책을 썼어요. 역량 위주로. 아주 다양한 역량을 썼는데 그렇게 다양한 역량을 다룬 저자는 국내도 물론이거나 해외, 외국에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G에서 핵심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 역량만 갖고는 절대 핵심 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폭넓고 그다음에 멀리 깊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역량들을 일단 지식화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부단한 연습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 이 안에는 여러분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엔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스킬들, 커뮤니케이션 스킬들, 이런 것들 제가 접목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마 북세미나의 강의에 많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전 다른 저자랑은 다른 방법으로 제가 늘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그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글로벌 핵심 인재가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지식만 갖고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걸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어서 크론턴빌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EDC 코스가 있는데 EDC 코스에 대한 그 내용에서 뭘 다루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는 아마 이렇게 보시기가 쉬운 자료가 아닌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크론턴빌에서 하는 EDC 코스인데 이 EDC 코스는 보통 그전엔 3주 정도 했다가 요즘 좀 늘어나서 한 5주 정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건 3주짜리 코스로 된 시간표인데 3주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그 임원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임원들 한 30명 정도를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을 어디서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세션 C라는 게 있어요. 세션 C. 혹시 들어보신 분? 없어요? 세션 C는 뭐냐면요. 인재 선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G에. 제 그 책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인재 선발 시스템인데 그 세션 C에서 선발된 아주 임원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차세대 회장감들이에요. 회장감. 그런 사람들을 한 30명을 크론턴빌에 모읍니다. 모아서 첫 주에는 이런 어떤 그 강의나 이런 내용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둘째 주가 있죠. 프로젝트 트래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액션 러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현장, 예를 들면 몇 사람끼리 팀을 짭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그 목표를 부여받으면 필요하면 유럽을 가고 필요한 사람들은 뭐 동남아시아를 다니면서 일주일간 벤치마킹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내고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한 다음에 맨 마지막 둘째 주 마지막에 이제 다시 크론턴빌로 모이죠. 그러고 나서 삼 주째 이런 과정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강사들이 외부의 뭐 대학 교수들이 아니고 내부의 핵심 경영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프리 멜트 회장, 그리고 데이브 카룬이라는 그 부회장, 뭐 CEO 이런 사람들이 다 강사예요. 그러니까 EDC 과정의 강사는 주인의 고위 경영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 새로운 차세대 리더들을 위해서 완전히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의 이런 과정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어지느냐? 외부의 분들 데려다가 하죠, 주로. 물론 교수분들이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G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되어 있어요.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히 비즈니스. 예, 이게 EDC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질문 중에 8월 달에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 임원들 해서 한 8일간 과정인가 같은 게 있죠. 이게 코리아 이그제큐티브 프로그램인데 작년에 1회를 했고 이번에 2회 실시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 어떻게 되냐면요. 요게 그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요건 이제 작년에 했던 일정인데 한 6일 정도 해요. 그러니까 가고 오는 거 빼면 6일 정도 하는데 대부분 어떤 것들을 하느냐. 이제 G에서의 아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변화 혁신. 그래서 워크아웃, 타운 미팅, 또 캡, 그
변화 가속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G의 여러 가지 그 사업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부의 CEO가 나와서 자기 사업부의 성공 사례들을 한 두세 시간씩 프레젠테이션 해줍니다. 그리고 일부 이번 금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G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그 경영진들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그런 성공 사례를 또 발표하고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약간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G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기 다 다루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변화관리 워크샵 이게 바로 워크아웃 타임 미팅 같은 내용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날 첫 시간에 이제 G 회장이 나와서 한 2시간 동안 특강을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지금 돼 있고 여기에 가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제 여기 참가 대상자가 되냐면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뭐 CEO나 최고 경영진,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공무원 있죠. 고위 공무원들,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 이렇게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반드시 기업체로부터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G와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회사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G랑 비즈니스가 없다. 그럼 절대 참가를 못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아까 가격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참가가 어려워요. 일단 비즈니스와 그러니까 G와 비즈니스가 있는 회사에 고위 임원진이 돼야 되고 그 고위 임원진 중에서 내부에서도 선택이 돼야 되겠죠. 아무나 고위 임원진이나 다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장이나 부사장급들이 많이 갑니다. 비용은 이 정도에 해당되는 비용은 한 4천만 원 정도를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은 G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 경비, 비행기 비용은 이제 자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교육비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G가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프로그램은 개설이 된 그 동기는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G를 많이 배우고 싶은데 뭐 간헐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뭔가 프로그램화 했으면 좋겠다. 우리 CEO들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G 코리아의 그 회장한테 요청을 했어요. G 코리아의 그 회장께서 이제 G 회장 제피 밀트랑 뭐 얘기를 해서 작년부터 이제 도입을 했고 올해 이제 2차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답이 됐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제가 리더십 파이프라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도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유약적인 도표예요. 이 도표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G의 변화 혁신을 한 장의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이 워크아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워크아웃. 그 다음에 캡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캡은 뭐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캡은 뭐냐? 이제 워크아웃을 통해서 열린 조직 문화가 되고 뭔가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이렇게 개진하고 뭔가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고 평가 성과 보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데 이거를 한 3년 진행을 했어요. 3년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이 경영에도 스피드 개념이 필요하다. 누가 좀 더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앞서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겔치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경영의 스피드 개념을 접목시킨 게 바로 이 캡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변화 가속화 프로세스입니다. 자, 여기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보면 워크아웃은 엑스퍼트 드리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건 주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누구냐? 포시리테이터라는 전문가가 있어요. 포시리테이터. 포시리테이터는 누구냐? 촉진자죠. 그러니까 이 미팅, 워크아웃 타임 미팅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촉진하는 포시리테이터 내지는 팀 리더 이런 전문가들이 이것들은 드리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도를 하죠. 이런 경우. 근데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이 속도감이 안 나고 뭔가 속도를 좀 더 가속화시키고 또 하나는
전 참여자들이 같은 쪽 방향을 봐야 된다. 그게 뭐죠? 비전이에요, 비전. 같은 쪽 방향을 봐야 이게 집중화가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이쪽 보고 을은 저쪽 보고 있으면 이게 분산이 돼버리죠. 비전.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전 드리븐. 캡에서는 뭐냐? G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를 도출해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거. 그게 캡입니다. 지금 이제 워크아웃 미팅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이어서 이 캡을 아마 내년 초부터 또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식스시그마를 올릴 거예요. 제가 지금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식스시그마를 도입하려고 그러다가 스탑시키고 이거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이거 할 겁니다. 내년 후반기에 식스시그마 갈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리더십은 잘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가 돼 있죠? 컴피턴시라고 돼 있죠. 역량입니다, 역량. 스킬 역량. 그러니까 스킬 역량이 없는 리더십은 공허해요. 이 마인드만 있는 거지.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변화의 이 강도는 워크아웃이나 리더십보다는 식스시그마나 캡이 훨씬 강해요. 변화의 강도는. 그 다음에 요거 워크아웃이랑 식스시그마는 테크놀로지 베이스예요. 이거는 문화, 마인드 베이스입니다. 비전 이런 것들은 마인드죠. 리더십 이런 것들.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식스시그마를 좀 아시면 좋은데 식스시그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스시그마를 얘기를 할 때 식스시그마는 DMAIC가 있고 DFSS가 있어요. 이건 뭐 define, 뭐 major 뭐 이런 거 약자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정, 불필요한 공정이나 결함들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게 DMAIC고 이건 뭐냐면 Design for Six Sigma. 이거는 설계를 최적화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을 잘 이루어야 이걸 할 수 있고 캡을 해야 DFSS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들은 이거 다 떼내고 이거 두 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 도피에 대한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렇죠? 예. 자, 그걸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워크아웃과 캡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워크아웃은 엑스퍼트들이 좀 주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 캡은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비전을 주도하는데,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워크아웃은 뭐에 초점을 뒀냐면, 불필요한 거. 그 다음에 문제점. 이걸 제거하는 쪽에 초점을 뒀어요. 워크아웃 타운 미팅은. 이거 되시죠? 예. 문제점 해결 쪽에 초점을 맞췄고, 캡은 뭐냐?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 비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캡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단계가. 여기 이제 찾아냈죠? 얘기했죠? 워크아웃은 불필요하거나 가치 없는 거 좀 단순화시키고 불필요한 걸 제거하는 쪽으로 초점을 뒀어요. 열린 조직 문화 구조. 그 다음에 캡은 뭐냐? 성공할 수 있는 인자들이 무엇이냐? 비전, 밸류, 그 다음에 이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그 체인지 리더로 만들고 하는 과정들. 예, 이거 하는 게 캡입니다.